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영화 2011년작 송혜교 주연의 오늘이라는 영화 들고 왔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무슨 생각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자, 이 영화는 사실 마스터 강씨하고 정규방송에서 쓰려고, 사투리 표현으로는 좀 쟁기어뒀던 그런 영화인데, 마스터 강씨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곰TV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하길래, 옳다쿠나 요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봤는데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까 내려갔더라고요. 사라졌어요. 이렇게 안 도와주나 이거. 각종 포털에서 1,000원 내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한번 이렇게 제가 부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용서하는 자의 상처 그리고 상식의 폭력, 이런 부제를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그렇게 크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흥행에서도 좋은 재미를 보지 못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줄거리까지는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개봉했고 15세 관람가이고요. 분량이 좀 길어요. 119분입니다. 그리고 감독하고 각본 모두 이정향 씨가 맡았는데, 이분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이 예전에 만들었던 영화 제목을 들으시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1998년도에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고 이성재 씨하고 심은하 씨 나왔던 굉장히 이쁜 영화죠. 내용도 괜찮고. 심은하 씨가 그때 정말 이뻤는데. 그리고 2002년도에 집으로라는 정말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입니다. 별다른 갈등 요소도 없지만 굉장히 큰 감동을 줬던, 어떤 할머니하고 유승호라고 요즘은 군대 가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그때 아역 시절에 유승호 군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들을 만든 분이 2011년도에 다시 만들었고요. 시나리오 자문을 제가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이분 이름이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표창원 교수님이 하셨더라고요. 경찰대학교를 지금은 관두셨죠? 관두시고 팟캐스트나 칼럼 등을 통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영화를 보면은 교도행정이라든가 경찰 쪽 얘기, 그 다음에 범죄에 관한 얘기들이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인공은 물론 송혜교 씨고요. 그 밖에 남지현이라고 옛날에 선덕여왕에서 선덕여왕의 아역으로 나왔던 배우고요. 그다음에 기태영 씨, 그다음에 송창의 씨가 나옵니다. 줄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송혜교 씨의 생일날에 약혼자가 이제 상우라고 기태영 씨인데, 약혼자를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 후에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 그 성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용서를 하면 모두 행복해진다. 끈질긴 설득 끝에 이제 1년 동안에 가해자 소년을 용서하고 이제 일주기를 맞으면서 용서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송혜교 씨가 방송국 PD였는데 그 사고 때문에 방송국을 관두고 프리랜서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다양한 사건들의 피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촬영이 진행될수록 자신이 용서해줬던 그 소년이 떠오르게 됩니다.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송혜교 씨는 정말로 자신이 용서해준 게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에,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고민에 빠지면서 그 소년의 현재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송혜교 씨는 큰 갈등에 빠지게 되죠.
여기까지만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반전이 좀 있고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솔직히 이 영화는 어떤 뭐랄까요, 장르적인 재미, 어떤 말초적인 재미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량도 이게 2시간이잖아요. 굉장히 길잖아요. 약간 지루해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던 밀양을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이 영화도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꼽은 이유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 간에 상식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영화고요. 왜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가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떠한 영화라도 그 스크린 그 안에서, 러닝타임 안에서 그 영화의 주제를 모두 설명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관객에게 납득을 시켜야 된다. 스크린 이외에서 뭘 또 이해를 하고 뭘 찾아보고 뭐 그 상징을 뭐 또 고민해보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실패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영화는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를 아주 친절하고 사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형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죠. 그리고 송혜교 씨도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찍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해자를 용서하고 우리가 모두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실제로 송혜교 씨도 그렇게 용서를 했었고, 왜냐하면 송혜교 씨 약혼자가 뺑소니를 한번 당해요. 오토바이를 탄 소년한테 뺑소니를 당하는데 그 당시엔 죽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소년이 다시 한번 그 오토바이로 일부러 그 약혼자를 치워버립니다. 죽이려고. 살아있으면 자기가 또 잡힐 것 같으니까 일부러 죽여버린 거죠. 그렇게 좀 가슴 아픈 이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 씨도 용서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사형수들도 사람이 아니냐, 그들한테 인권이 없느냐,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화는 단순하게 사형제 폐지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쪽의 얘기도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해야 되느냐, 피해자의 아픈 처참한 그런 상황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이 영화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어떠한 이 사회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 뭐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것은, 어떠한 주장을 상대방에게 납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단순하게 이것이 옳기 때문에 당신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상대방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보질 못하고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이미 옳게 여겨지고 있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이시죠, 돌아가신 분. 그분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아십니까? 그 시인이기도 하신데, 이혜인 수녀님이 암투병인가 그걸 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 암 치료 같은 거 받고, 방사능 치료 같은 거 받고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병문안 오시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이혜인 수녀한테 위로를 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곧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전혀 위로가 안 되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그게? 위로가 됩니까, 마음에? 그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이죠. 언어의 폭력인 거고. 김수환 추기경 님도 지병 때문에 그 병원에 자주 오셨었나봐요. 뭐 입원을 하셨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김수환 추기경 님이 그 이혜인 수녀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장하다,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위로를 하신 거죠.
어떠한 뭐 신앙적인 명제, 신앙적인 강요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힘든 치료를 견디고 있으니 장하다, 그리고 고생이 많다, 이런 위로를 했고, 이 위로만이 그 이혜인 수녀님 마음에 그 지쳐있는 심신에 진정한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작 자기 자신이 그 일을 당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 사람의 처지에 맞는 위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아예 말을 말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처지를 진정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영화는 그러한 면을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얘기뿐만 아니라, 만약에 청취자분들이 영화를 보신다면 충분히 다른 감상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단순하게 한 가지 주제만으로 이루어진 영화가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가 바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이창동 감독의 밀양, 저도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밀양에서는 그 용서란 단어가 그 극중의 전두환이 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요인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송혜교 주연의 이 영화 오늘은 러닝타임 내내 용서란 단어의 무게와 의미를 우리가 삶 속에서 진짜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세 가지 항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두 여배우 송혜교와 남지연, 극중에서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두 번째로는 상식의 폭력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폭력적인 종교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개신교를 믿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종교적인 언급을 할 때 좀 보수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제 스스로도 종교를 비판할 때 그것이 그 종교를 싫어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그 종교에 지금 몸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좀 더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해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두 배우가 이 영화에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감독은 이 여배우들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혜교 씨는 처음에 그 먼저 가해자인 상대방을, 그 소년이죠, 뺑소니 쳤던 오토바이 그 소년을 용서해버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권유하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강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송혜교는 자신에게 의탁하는 그 남지연에게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가정생활을 보냈고 유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남지연은 굉장히 똑똑하고 유복하고 그 아버지가 판사로 나오거든요. 법원의 판사. 집안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고, 네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 네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가출을 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미워하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게 이런 말을 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모야. 근데 왜 니는 그 부모가 널 미워하고 때린다고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남지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송혜교한테도 반발을 하고 송혜교의 곁을 떠나고 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송혜교한테 돌아오죠. 그 이유가 사실 이 영화에서 결말쯤에 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왜 남지현이 계속 이렇게 송혜교한테 오느냐 뭐 이런 생각을 드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영화 초반에 보면은 남지현이 계속해서 송혜교가 베풀었던 그 용서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 송혜교의 용서가 온전하기를 바라고, 진짜 용서이기를 바라고, 또 그 용서를 자신이 배우기 위해서 송혜교한테 오는 것이라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 결말에 나오죠. 남지현은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로.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남지현 스스로가 너무 송혜교한테 미안한 겁니다.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송혜교의 약혼자였던 그 기태영 씨, 약혼자가 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남지현도 어느 정도 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안함이 1년이 지난 후에도 가시지 않는 거죠. 남지현은 그러한 이유로 계속해서 송혜교한테 찾아오는데, 사실은 남지현이 굉장히 이 영화에서 더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비중이 커요. 이 영화에서 좀 생동감을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남지현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좀 불량하고 머리는 좋지만 삐딱한 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 문제도 순전히 남지현 탓으로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남지현의 본 바탕은 굉장히 선하죠. 그것이 영화상에서 그 버스신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지현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만 그 아버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때립니다. 구타를 일삼는데, 요 화면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지현은 송혜교한테 어떤 좀 속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송혜교 약혼자가 죽었다는 그러한 죄책감이 있는데, 사실은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지현의 오빠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남지현의 오빠는 오히려 송혜교한테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나 뭐 속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 1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탓하는 송혜교에게 나도 괴로웠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자기 때문에 약혼자가 죽었는데,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회에 자기 때문에 아파하게 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아픈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상대하기 싫죠,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송혜교와 남지현이 각각 말하고 있는 용서라는 것이 의미가 다르죠. 사실 이 송혜교가 용서를 했던 것은 정말 섣부르게, 정말 성급하게 용서를 베풀었던 건데, 그것이 진정으로 용서를 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의 아픔과 자신의 죄책감에서 도피하려는 그런 속임수, 자기 속임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지현이가 이런 표현까지 써요. 약간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좀 이 영화가 좀 오글거리는 대사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심장에 용서라는 마취제를 뿌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용서했다, 자신은. 그렇게 하고서는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가짜 용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혹은 강요했던 겁니다. 근데 영화가 진행되면은 한 중반쯤 넘어가게 되면 송혜교는 스스로조차도 용서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화 대사를 통해서도 나오지만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존재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송혜교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 용서가 가짜였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대를 위한 용서가 되는 순간에, 나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한 용서가 되는 순간에 그것은 다시 온전하게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신의 섭리를 의심케 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지현에게 용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가 굉장히 자신을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너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긴 것이다. 이 잘못들이 너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심한 구타를 하죠. 남지현은 그 부모를 용서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또 심지어 그 남지현이 그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신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손을 내밀기 싫은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미우니까 신장 이식을 안 받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극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를 해라. 그 말 한마디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하겠다. 그 말을 하죠,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몽둥이를 뽑아가지고 더 패요. 남자는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그딴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용서를 베푸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남자를 통해서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성이 없는 용서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극 중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사회는 용서만 있고 반성이 없다. 남자는 피해자고 아버지가 가해자잖아요. 피해자와 가해자 이 사이에서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또 피해자가 그것을 용서할 때에 하나의 생명이 다시 살 수 있고 그 아픔들이 다스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 남지현의 신장 이식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를 해야 될까요? 송혜교가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기 친오빠가 자기가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죠. 근데 엄마가 말립니다. 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남지현 같은 경우와 그 여동생 같은 경우에 무턱대고 일방적인 용서를 해야 되느냐?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화에서도 나옵니다만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가득 찼을 때에나 가능한 거지.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반부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신이 우리를 용서하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한다. 뭐 이 말도 맞을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궤변인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별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에서 신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죠. 하지만 모든 인류를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보면은 하나의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그걸 회개라고 하고 뭐 참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크게 깨닫는 것. 이것이 전제될 때 사람과 신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준 것이지 그 자체가 용서를 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 배신감에 아픔 때문에 뭐 가끔 무신론자들이나 개신교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신이라면 모두 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이라면은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은 신을 너무 기계로 보는 거죠. 자판기로 보는 겁니다. 500원 집어넣고 버튼 하나 누르면 용서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자판기로 보는 거죠. 그것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이 아니죠. 여하튼 이 영화는 남지현과 송혜교를 통해서 두 여배우를 통해서 용서라는 의미를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송혜교도 그렇고 남지현도 그렇고 중반을 지나가면서 서로 태도들이 변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태도들을 쫓아가는 것도 이 영화의 주제를 살펴보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상식의 폭력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용서해야 된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식은 폭력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어떤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각자의 사정이 반사회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비윤리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 각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야, 우리 모든 짜장면을 시키는데 너는 왜 혼자 짬뽕을 시키니? 귀찮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모두 짜장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군대 같은 경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한 각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거 좀 엉뚱한 얘기는 한데, 교사는 학생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한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사만 사랑해야 됩니까? 교사만 학생을 사랑해야 돼요? 학생은 교사를 어떤 식으로 대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은 교사를 존경해야 된다. 근데 존경을 강요할 수 있나요? 너는 이 사람을 존경해야 돼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즉시 존경이 생겨납니까? 스스로 우러나오지 않는 존경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무턱대는 상식은 이 사회를 좀 천편일률적으로 만들고 사람 그 자체의 좀 생동감을 없앤다고 해야 되나?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라는 게 개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개성이 그 집단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정도까지 개성이 발현되면 안 되겠죠. 그것은 개성이 아니라 무식한 거죠. 그 집단의 목표와 자신의 개성을 잘 융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철이 든다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반면에 그 집단의 상식으로 무턱대고 어떠한 개인의 생각과 처지와 개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상식을 강요하는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고,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이 없는 상식,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상식은 정말 그 사회라는 혹은 집단이라는 이름의 가해자가 행하는 폭력과 같고, 이런 상식은 통합과 화합은커녕 오히려 분열과 불신만 낳을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여러 분야에서 이런 상식의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단순히 집단이 한 개인에게 상식의 폭력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집단에게도 상식의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도 한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집단에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단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하겠다고 굉장히 때를 써서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쳐야 될 시일 안에 그것을 마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상사나 그 집단에 있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겠죠. 야, 너가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이걸 줬는데 이걸 도대체 왜 못했느냐? 그럴 때 흔히 정말 철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팠는데요. 저 아파서 이거 못했는데요.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막 질질 짜고 울면서 내가 아팠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구박을 합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도 많고, 오늘날에는 아픈 사람은 환자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상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상식의 폭력,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에 관해서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집단이 개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집단의 요구와 가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소통이죠. 어떻게 개인의 처지만 우리가 고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통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일방적인 폭력일 뿐이지.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일부분 양보를 하면 집단도 일부분 양보를 하고 배려해주고,
이것이 전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극 중에서 이런 대사를 송혜교가 하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모야. 정말로 그 집안의 얘기를, 집안의 사정을 잘 모르고서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원론적인 얘기만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답답한 얘기죠. 이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되고 어떠한 폭력으로 다가가는지 그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뭐 집단이든 개인이든지 간에 이러한 상식의 폭력을 행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것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는 했지만 이 영화를 보시면 명확하게 마음속으로 다가오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결말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송혜교가 남주현한테 네 인생의 중심에서 아버지를 두지 마. 용서할 순 없어도 미워하진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용서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먼저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 아픔과 그 미움과 그 분노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통로? 이것이 용서라는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결말에 보면은 그 소피아 자매라는 분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딸을 잃어버린 분인데, 용서라는 것은 미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거다. 이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서두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미움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망치거든요. 남을 미워하는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괴물로 변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사람에 대한 원한 이런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온전한 너의 삶을 살아라.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을 망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사랑, 그 신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딱히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폭력적인 종교성,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짧게 드릴게요. 영화와 크게 중요한 연관성은 없으니까요. 그 종교라는 것이 그 일반적인 가치와 특수한 가치의 결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모든 종교를 넘어선 일반적인 가치죠. 모든 종교가 그건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 먹지 마라. 성직자들의 결혼 하지 마라. 혹은 11조를 드려라. 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각 종교들이. 이것은 그 종교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가치인 거죠. 이렇듯 종교라는 것은 일반적인 가치와 특수한 가치가 결합된 건데, 이 특수한 가치를 무턱대고 사회 일반 모두 그냥 대중들한테 강요하는 것은 그건 종교의 폭력이죠. 내가 그 종교를 믿지도 않는데 내가 돼지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니. 말이 돼요 이게? 난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말라니. 11조를 내가 이걸 왜 드려? 내가 번 돈을 내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대중은. 반면에 그 사회 일반의 상식을 합법적인 종교가 갖고 있는 특수한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쓴다면 그것은 상식의 폭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아니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종교가 그게 종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은 그 종교의 특수한 가치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고 무식한 거죠. 저번에 저희가 실버라이닝 플레이브에서 우리는 모두 또라이다. 그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 상대방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고 특이한 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상대방의 특별한 점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에
특수한 점이 있다면, 또 그것이 합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그것은 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가치관을 상식의 이름으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이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종교는 신의 이름으로 가치관을 세우고요. 따라서 더더욱 개개인의 상황을 제대로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을 빙자한, 신의 이름을 훔친 불량배와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마음의 병이나 어떤 육체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무턱대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를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송혜교가 성당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성당의 그 수녀님이 어떤 용서를 계속 강요하고 마치 상식의 폭력, 종교의 폭력 같이 상대방이 처한 그런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무턱대고 계속해서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상식의 폭력, 종교의 폭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다른 집단한테 나 개인이 상식의 폭력, 종교적인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요거를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실패한 것 같아서 상당히 지금 녹음을 하면서도 염려가 되고 있거든요. 이 영화가 분량이 긴 만큼 약간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그 송혜교의 감정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에 깊게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녹음한 이런 부분들 굳이 생각을 안 하셔도 용사가 어쩌고 저쩌고 상식의 폭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영화에서 송혜교가 처한 상황과 송혜교가 변화하는 모습들, 그리고 송혜교의 감정들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화에 몰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화에 약간 좀 감상하시는 것에 도움을 드리자면, 영화에서 그 노란 우산이 나오고 그 송혜교 시누이 진경 씨인데, 그 감시자들 영화에서도 아주 멋진 그런 상관으로 나왔었던 그분이 이제 송혜교의 시누이로 나오는데, 그 시누이가 선물을 줍니다. 그게 자세히 안 보이는데 팔찌 같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남지현이 송혜교한테 주는 이온 음료, 포카리 스웨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가 편집을 굉장히 좀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내가 그때 연락을 미리 했다면, 만약에 내가 버스를 먼저 탔다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상을 하게 됐을 때 또 펼쳐지는 어떤 그런 상상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편집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약간 좀 문어체예요.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러한 대사 톤, 그리고 송혜교가 약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 나오는 연기자들의 연기가 앙상블이라고 하죠. 이렇게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런 점들을 넘기실 수 있다면 이 영화에 충분히 몰입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뭔가 다른 감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만 방송 줄이겠습니다. 과연 방송 녹음 분량이 어떻게 나올까요?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지금 고민인데, 만약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흥미가 생기신다면 이 영화를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정말 봐야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영화에서는 말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아주 대담하게 펼쳐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이런 영화가 한국 영화 중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귀하게 봐야 될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지금 청취자분들이 보신 영화들을 댓글로 남기실 수 있는 그 페이지가, 영화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 강신의 수다 트위터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팔로워가 한 명 늘었는데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롯데 시네마 쪽에서 저희를 팔로우 했더라고요. 제가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야 마파를 해주네요. 안타깝습니다. 팔로잉 좀 많이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블로그 쪽에 좀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 방송 청취자의 소리 5편 그것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그쪽에서 제가 여러가지 말씀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라고, 쥐약으로 저희 강신의 수다를 청취하고 계시는 분은 저희가 고정시에서 언제 빠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식으로 얼른 미리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지도가 없어서 저희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 공포 시리즈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금 R포인트 준비하고 있어요. 감우성 씨가 나왔던 R포인트, 공수창 감독이죠.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인데 글쎄요, 다음 녹음 때 할 수 있을지 그건 또 장담할 순 없지만, 만약에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녹음은 공수창 감독의 R포인트 공포영화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으시고 비판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종교적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모두가 다 정답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각도 알고 싶으니까 많은 비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까요? 댓글란이 이렇게 텅텅 비어있으니까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게. 반응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못하고 이렇게 멘트를 계속하는 이유는 오늘 녹음 분량이 참 걱정되기 때문이죠. 비판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